안녕하세요. 쏙쏙 선생님, 고창고등학교 교사 정현정입니다. 대입 전형,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학교 활동, 모의고사 등 전형 요새에 대한 우리 아이의 강점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나 학교 활동 참여가 아닌 전형 유형별 특징과 자녀의 역량을 고려해 대입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 등 대입 전형 유형별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평가하는 전형으로 교과 성적, 즉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학과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반영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기도 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 대학을 정하고 학교별, 학과별,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지원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 내신 성적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교과 성적은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석차 등급, 이수자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수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시간표에 몇 번 들었는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어가 5단위라고 한다면 시간표에 국어 수업이 5번 있겠죠. 원점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받은 우리 아이의 원점수이고요. 과목 평균은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는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거겠죠. 학교에 따라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석차 등급은 1에서 9등급까지로 4%, 즉 100명 중에 4명은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 12등에서 23등까지는 3등급,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등급이 3, 4등급이다. 그러면 잘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명 중 40%니까 아주 잘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나저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우리 아이 성적표를 잘 안 가지고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입력해보세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몇몇 학교의 전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개 학교만 예시로 보여드리는데요. 학년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학교의 전형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서 왜 지역 균형? 추천 인재 전형? 이름이 다르네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을 말하며 각 학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게 무슨 전형이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를 보고 이 전형은 내신 위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구나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입 전형은 복잡합니다. 자, 반영 교과를 보시면 국수, 영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로 나누어 반영 교과를 정하기도 합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종과목인 곳들이 있지요. 학년별로도 1, 2, 3학년 전체 100%인 경우 1학년 20, 2, 3학년 80 이렇게 학년마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별로도 교과별 3과목, 우수 3개 교과 점수, 학년별 상위 4과목, 우수 2개 학기 등 교과별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 국어는 30, 영어 30, 수학 20, 사회 20 등 교과마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1등급, 2등급과 같이 등급 점수뿐 아니라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Z점수를 반영하기도 하며 A, B, 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도 학교별 기준을 만들어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교과를 100%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비교과와 면접을 전형 요소로 하는 학교도 있으니 꼭 학교별, 학과별 반영 방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은 대학별로 수능 점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즉,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는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은 계열별로 다르게 기준을 마련했네요. 인문계열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하며 탐구 과목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이면 영어나 탐구에서 3등급 이내면 된다는 거겠죠.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었다. 그러면 네, 그렇죠. 영어나 탐구에서 2등급 이내의 점수를 받았으면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 위주로 반영되다 보니 지원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성적을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성적을 관리해야 하는지 참고하면 좋겠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내신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목표 대학을 정하고 학교별, 학과별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원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쭉!